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날 오후 늦게 제가 나와서 저기 그 운동 동네 뒷산 운동 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또 유튜브 영상 녹화하려고 지금 제가 올려놨습니다. 혼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내일 모레부터는 제 사무실에서 촬영을 할 예정이고, 오늘은 제가 제 거주하는 그 아파트 뒤에 동산에서 이렇게 너무 여기가 공기가 좋기 때문에 촬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어떤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냐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장점 단점을 좀 제가 솔직한 저의 개인적인 그 어떤 의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야당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 이 대표는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거의 구사일생 죽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거의 죽다 살아났는데 뭐 금식 단식 15일째 넘는 그 단식, 또 금년 1월에는 그 테러, 목이 찔리는 그 테러 사건이 있었죠. 뭐 이 대표로서 뭐 어떤 그 서사라고 할까요? 어떤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런 그 백그라운드 서사는 이미 다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는데 뭐 전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국민들이 촛불 그 혁명, 촛불 집회를 통해서 그냥 그냥 대통령이 된 그런 입장이죠. 이재명 대표는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 나이대가 거의 동갑이기 때문에 63년, 뭐 64년. 그래서 이 대표는 살아온 어떤 그런 환경이나 시대적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386 그 마지막 세대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구시대와 구세대와 신세대와의 어떤 그런 접촉점을 잘 찾아가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이렇게 유튜브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신세대, 구태의연한 세대는 아니거든요. 새로운 어떤 문명이나 문물에 빨리 적응을 하는, 또 제가 스스로 알아가는 그런 세대이죠.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이제 서민 정치로서 서민의 어떤 그 리더가 된다면, 대통령이 된다면 서민들의 입장을 많이 헤아려 줄 것이다. 서민들의 대통령, 옛날 김대중 대통령도 뭐 그런 어떤 모토를 가지고 그런 프로파간다죠. 그런 광고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린 시절 소년공으로 하여금 그런 어린 그 혹독한 시절을 보내왔고, 또 검정고시 출신이고, 이 대표에 대한 어떤 그 허물없는 그런 살아온 역경들,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굉장히 대통령으로서 손색이 없다. 다만 제가 이제 또 장점을 하나 얘기했으니까 단점도 얘기를 또 해야겠죠. 이 대표가 약간 어떤 그런 확실하게 성남시장 시절과 경기도지사, 특히 성남시장 시절 때 그 행정력을 보여줬던 그 시원한 맛, 그 사이다 같은 맛을 이 대표는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라 할까, 본인의 어떤 그 대권을 위한 그런 욕심, 그런 것들이 앞서다 보니까 이 대표는 조금 더 이렇게 정확히 촌철 살인 같은 그런 맛, 시원한 사이다 같은 맛, 그런 어떤 논리적이고 아주 명석하게 뭐 사리분별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시원한 그런 어떤 논쟁이나 토론,
그런 것들이 좀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난 대선에서 뭐 윤 대통령과의 그 논쟁도 굉장히 치열했죠. 아쉽게도 뭐 그 몇 표 차이 안 나는 표로 떨어졌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 대표는 조금 더 이제는 명확하게 좀 더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정책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또 그런 생각을 갖고요. 지금 뭐 이 대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매주 지금 법원에 지금 출두해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입장이고, 또 11월 15일 그 공무상 비밀누설죄인가요? 그거에 대한 그 지난번 결심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남아있죠. 1심 사건이죠. 1심 사건이기 때문에 뭐 1심에서 확정이 되지 않는 한 또 2심도 있고 3심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문제는 아닌데지만 틀림없이 이 윤석열 정부 쪽에서는 이 대표를 법정 구속까지 이렇게 시키려고 아주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스마트폰이 조금 거의 한 1m 좀 떨어져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잘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좀 목소리를 크게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역경과 그 히스토리는 상당히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 중에서 정말 보기 드문 뭐 김영삼, 김대중 많은 그 훌륭한 뭐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훌륭한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특히 이제 노무현, 김대중 같은 경우는 민주 진영에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존경을 받는 아주 추앙적인 그런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그런 역사가 굉장히 좋게 기록하지 않을까. 물론 아직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또 대통령 되고 나서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람을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이 대표가 전에 자주 얘기한 말대로 정치인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치인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정치인의 의사표현, 정치인의 그 레토릭은 50%도 채 믿으면 안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말이 거의 불가능한 내용을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봐드리라는 얘기죠. 그런 레토릭적인 그 정치인의 그 특유의 표현들이 이 대표가 적절하게 얘기했던 것이고요. 또 이 대표는 또 공무원들의 어떤 생리, 공무원들의 그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공무원들의 그런 어떤 그 뭐랄까 그 습관이나 생리, 생각들, 그런 관습들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는 공무원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행정가입니다. 참 탁월한 행정가죠. 다만 이제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장점만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단점이 이제 최근 와서 조금 더 좀 확실한 그런 그 적극적인 액션이 좀 더 필요하다. 더 싸워야 한다. 일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총선에서 한번 그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떤 입지적으로 좀 포용과 융합, 또 협력, 그 통합, 그런 정치로 가려고 하는 그 생각을 지금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절대 싸울 때시고 금년 하반기 늦어도 11월 달 미국 대선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아마 11월 달에는 분명히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저는 엊그저께 미국 필립 대사죠. 한미 주한 대사니까요.
대사가 방문을 찾아온 것은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상당히 지금 정세가 핵 개발, 핵 우라늄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거든요. 제일 보유를 많이 하고 있고 우라늄을 보유하고 핵 개발을 김정은 3대째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3대째 핵 개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추진을 한다라고 봤을 때 머지않아서 북한은 한국을 대한민국을 제껴놓고 미국과 어떤 협상을 1대1 협상을 갖는 것이죠. 6자, 5자, 4자 회담이 아니라 국가 간 그런 4자 간 회담이 아니라 단독 회담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개발이 SLB인가요? 하여튼 그런 그 핵잠수함 개발이 되면 태평양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 그 폭탄, 그러니까 핵을 쏘는 능력이 미국 본토까지도 갈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정치적인 흐름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한국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여러 가지 지지율이 20% 채 안 나오는 20%에 머물러 있는 굉장히 형편없는 지지율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탄핵 얘기도 지금 지난주 어제 탄핵 집회도 있었고 또 11월 달에도 탄핵 집회가 전국적으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들 어떤 국민들의 힘을 받게 되면 동력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윤 대통령은 정권을 계속해서 끌고 가기 어렵다. 지금 계속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문제도 거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또 국힘당 쪽 일부 의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복잡다단한 그런 정치 입장에서 연말에 12월 달에는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대통령의 거취 문제도 나올 것이고 분명히 하야 탄핵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될 것이고 11월 달 대선 직후에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이대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왜 그러냐면 지금 상당히 대한민국이 위기 촉발의 국지전까지도 지금 아주 첨예하게 민감한 시기에 있거든요. 물론 계엄령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입장을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인데 대한민국이 만약에 일부 국지전을 통해서 계엄령이 발동이 되고 그렇다면은 굉장히 위기에 아주 혼란스러운 위기에 처해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이게 계엄령이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얘기가 나왔고 근데 지금 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측면으로 아마 그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입장으로 처할 것이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조금 투쟁을 해야 한다. 싸워야 한다. 싸운다는 표현은 죽기 살기로 왜 그러냐면 법정 구속이 되더라도 이 대표는 살아있거든요. 많은 지지자가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법정 구속이 되면 큰 혼란에 언론이 아니면 일부 수박 양산을 중심으로 한 일부 수박들의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나오는데 이 대표가 구속이 되면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민주당에서 새로 의회에서 민주당 안에 다시 하나의 권력을 잡아나갈 것이다. 이제 헤게모니를 가져갈 것이다. 민주당을 과거의 수박들이 다시 들어올 것이다. 일부 또 새로운 민주당이라는 당명도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정하지 않았냐라고 일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그 두 국가론, 그 임종석 그 전대협, 옛날 대학교 다닐 때 전대협 회장했죠. 임종석, 그 임수경 같이, 임수경 씨가 북한을 실제 방문했고요. 그런 사람이 그 386의 대표적인 마지막 세대, 386 세대인데, 두 적국 국가론, 그러니까 북한은 지난 트럼프 회담과 결렬이 되고 문재인과 또 결렬이 되고, 어떤 회담이 다 좌절되고 다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그 최고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굉장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제는 따로따로 가자, 적대 국가론, 그러니까 따로 두 나라의 국가의 존재를 가자,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아마 북한에서 김정은 최고위원장이 발표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문재인 씨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같이 두 적국 국가를 영원히 통일하지 말자. 그러니까 따로 대한민국과 북한을 존재를 인정해 주자. 만약에 북한 체제가, 김정은 체제가 무너졌을 때는 결국은 중국하고 러시아 쪽에 그 체제가, 군부가, 북한에 있는 군부가 러시아 또는 중국에 기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미국에 의존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체제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영원히 남북은 통일되지 않습니다. 저 어렸을 때 국민교육 헌장이라든가 뭐 우리가 뭐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해서 그 대한민국의 역사적 과제가 남북 통일이거든요. 이건 내 개인의 과업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그 숙명적인 역사의 그 숙제, 과제가 남북 통일입니다. 한민족, 같은 민족끼리의 그 통일, 합쳐지는 것. 그런 것들을 지금 임종석 씨와 문재인 씨가 대놓고 두 적국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포기를 한 거예요. 자, 지금 이쪽 저쪽으로 민주당에서도 뭐 여러 얘기는 나오고 신문에도 나와요. 발표를 해요.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나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민주당은, 당 대표인 나는 끝까지 북한을 설득해서 북한 체제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서서히 평화적인 통일, 그러니까 막 고려 연방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햇빛 정책과 같은 서서히 문화와 사회, 그런 그 이산가족을 통해서 또 사회적인 접근, 또 여러 가지 경제 지원, 또 문화, 교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북한과 통일해 나가는 그 이질적인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고 축소해 나가는, 그 격차를 축소해 나가는. 지금도 북한은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그 사상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아주 거의 뭐 우상화돼 있죠. 그들이 커서 대한민국을 왔을 때 보면은 이건 새로운 나라, 새로운 별천지다, 신천지다, 새로운 세상이다. 신천지라니까 이상하네. 신천지 교단은 완전 이단이지만 참 이 새로운 세상이 대한민국이다. 이게 믿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놀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구나, 속았다, 그렇게 그 탈북민들이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사상교육을 시켜서 이 통일이 되더라도 그 사상이나 생각들이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엊그저께 중요한 그 9월 19일 날 그 평화회담 그 기념식을 가졌잖아요. 그거에 반해서 두 국가론에 대해서 분명한 북한의 그 평화통일,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그 통일에 대한 그 전략, 어떤 전술, 그러니까 정책적인 좌표와 방향, 그 정책적인 방향을 분명히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저기 정동영 그 의원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북미 또는
북한과 미국의 전문 그 외교적인 그 전략가 있지 않습니까? 모기가 있네요. 정동영 의원이 그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동영 의원하고 같이 조만간에 그 최근에 그 문제를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한다. 지금 수박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건 완전히 대한민국 체제를 영원한 그 통일하지 않고 북한과 남한이 적대국으로서 전쟁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적대 국가를 서로 인정하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두 국가론을 우리가 현재 체제는 인정하지만 우리가 설득을 하면서 끝까지 북한의 김정은 최고위원장을 설득하고 만나고 해서 그렇게 나가야 한다. 뭐 개중에는 뭐 이번에 북미 대사가 이재명 대표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방문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는 또 일부 NLL, MP 계통 그런 그 약간 극좌파 쪽에 있는 분들은 해방전선 뭐 그런 쪽이죠.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 일부러 어떤 그 지정학적 이치로 통일을 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38선 분계, 그 남북한 그 38선 분계선을 그대로 유지해야지 자기네들도 일본의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어떤 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지리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통일을 절대 시키지 않는다, 일부러 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주장이. 저는 그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북한 방문해서 그 해방광장에서도 얘기하고 몇십만 명 모아놓고 얘기하고 다 거의 통일될 것 같이 온 국민들이 흥분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 통일은 남북한 통일은 대박이다 이라고 그런 그 하나의 그런 말도 유행어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초기에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한 90%까지 갔어요. 통일돼 우리가 러시아까지 저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저 러시아 저쪽 유럽까지 그 부산에서부터 철도, 남북 횡단 철도, 러시아, 유라시아까지 연결되는 철도가 이어질 것이다. 그런 희망에 굉장히 부풀었는데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화 자원이. 그럼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이 같이 그 연합이 돼서 제휴가 돼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하게 되면은 북한도 소득이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국민 소득이 엄청 올라가서 전 세계에 5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희망에 엄청 부풀어 올랐는데 하루아침에 문재인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아마 거부를 했겠죠. 뭐 여러 이유든 간에 급진적으로 통일이 되고 급진적으로 남북한이 교류가 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를 했을 수가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 포기를 했던 것이죠. 남북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김정은 최고위원장 김정은이가 완전히 열이 받아서 그 건물을 다 남북 거기 강원도에 있는 다 폭파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없던 걸로 하자. 그래서 이제 적국 두 나라 그 양대 그 적국 국가론을 인정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싸우자는 것이죠. 핵으로 그냥 다 불바다 만들겠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참 그 화력이 전투력이 굉장히 세계 1등이지만 북한도 지금 만만치가 않죠. 재래식 무기 그걸 뭐 서울 시내에다가 아주 뭐 대공포를 쏘면은 서울이 불바다 된다라고 옛날에 그 무력부 장관인가 누가 그 북한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 시내가 불바다 되는 거나 하루아침에 불바다 돼버린다. 그 정도로 그 북한의 군사력도 만만치가 않죠. 세계 뭐 10위, 5위 안에 5위, 6위, 7위 뭐 그 정도
물론 현대무기는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최근에 알려지지 않은 뭐 미사일이라든가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을 장착한 미사일, 또 내지는 잠수함, 핵잠수함. 핵잠수함은 멀리까지 가거든요. 저 태평양 넘어서 하와이 넘어서까지 갈 수 있는 게 핵잠수함이거든요. 그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 겸사겸사해서 북미 대사가 방문을 했다.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저는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 참석한 어떤 고위 소식통에 뭐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제 추정은 앞으로의 12월 달까지의 그 혼란스러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저렇게 그 표가 떨어지는 지지율과 차기 다음 정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걸 이 대표랑 의논하지 않았나. 그래서 필립 그 대사가 방문을 했던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다음 미국 대선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해리스가 되든 뭐 트럼프가 되든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그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런 지정학적인 이치에서의 가지고 있는 그 입장, 스탠다드는, 그 견지는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남북한과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최종의 전방 부대로서, 전방 이치로서 남한과 북한을 이렇게 공동 분계선을 갈라놓는, 그래서 저희가 하루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주국방. 우리가 빨리 대한민국이 한민족의 그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고구려 시대의 그 역사를 가져가지, 대한민국이 이 시베리아 벌판, 만주 벌판을 내달리는 그런 대한민국이 하루아침 이어진다. 우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라는 영화, 저기 소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런 큰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히 위기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필립 대사가 방문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조금 더 본인이 법정 구속이나 그런 걸 개의치 말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제는 좀 더 과감 있게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 쉽게 말하면 탄핵도 하고 싸워야 한다. 뭐 일전에 뭐 탄핵 집회도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이 아침에 발표하는 것도 좀 더 최고위원들이 지금 김민석이나 이현주가 잘하고 있지만은 좀 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더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더 정말 투쟁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뭐 지금 포용, 뭐 무슨 뭐 통합 정치, 그런 문재인식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말 제가 욕이 나오는데 참 5년 동안 헛세월 보냈고, 대한민국 저렇게 정권 이렇게 다 뺏기고 본인이 무슨 면목이 있어서 참 얼굴도 두꺼워요. 큰 쓸데없는 뭐나 올려쌓고 무슨 그런 참 사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씨. 참 문재인이 이것은 뭐 착한 아이 증후군이 아니라 이건 고의적이지 않느냐. 어제 그제 당대표하고 이렇게 최고위원들 만나는데 며칠이나 됐다고 수박들 의원들 또 만나서 같이 또 이상한 소리하고 조국신당 쪽에 또 내지는 또 그거 그 이재명 대표 사라지면은 제2의 민주당을 또 독차지하기 위해서 과거에 문바들이 점령해서 그 헤게모니를 가져와서 당을 주도해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구속해야 한다. 전병헌이가 또 그런 얘기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재인 씨에 대해서 우리는 다 보고 알고 있죠. 아직도 문재인 씨를 그 페이스북 가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우호적으로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 참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구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 사람들은 간첩 아닌가? 간첩? 스파이? 저 털보 쪽에 있는 그런 그 딸랑이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의
일종의 의견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그렇게 당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부동산 문제, 또 정권 이양되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것들을 당했으면은 이 대표가 이제는 좀 차별 있게 선을 그어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이 표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뭐 그 몇 표 얻겠다고 뭐 30% 뭐 그걸 얻겠다고 하는데 천만에 만만합니다. 오히려 이 대표의 그 확실한 보수, 개혁 보수적인 정치를 통해서 저 같은 중도에 있는 그런 합리적인 보수나 진보 있는 사람들이 이 대표를 더 응원하고 더 지지를 합니다. 중산층이 더 이 대표를 지지를 할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계산을 했을 때는 이 대표는 더 싸워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지금 30분이 넘었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하고, 모기도 너무 많이 물리네요. 자, 이 대표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자신 있게 좀 싸워라. 이제는 연말까지는 싸워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